포기하면 아마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프로가 되기 위한 박앵커의 계속된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개편 이후 실전 매매 시간으로 이 시간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만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직접 꾸려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제 HTS 계좌를 열어서 실전 매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지금 TV 보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이 시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두 분 인사 나눠볼게요.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먼저 박재영 차장님. 네, 저는 그냥 쉬었어요. 쉬었어요? 그 전주에 이제 몇 번 놀러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고 나니까 애들이 아파가지고요. 아이들 간호하면서 저도 좀 쉬고 그런데 쉬고 나니까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 오늘 왜 텔레비에 안 나왔냐. 궁금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가 나올 시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쉬는 날은 안 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이쪽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저희 방송 열심히 애청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네.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또 오늘 박재영 차장이니까 손잡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권 주임님은요? 네, 일단은 좀 시장을 좀 보면서 다우를 또 새벽에 좀 구경도 하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다우나 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약간 주춤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뉴스 사항을 좀 체크를 하면서 5월달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산재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5월달 한 달간도 아마 박스권을 좀 지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5월 15일까지는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좀 발굴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을 발굴해 왔다. 지금 박재영 차장님이 약간 나는 정말 안부를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시장과 종목을 얘기하네요 하시는 표정이셨는데요. 좋아요. 저희 게임주가 또 이번 주에 막 줄줄이 실적을 내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간략히 좀 짚고 갈까요? 일단 대장주라고 하면 넷마블이나 이런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사실 한풀 좀 꺾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관심도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컴투스 게임빌, 더블 게임즈는 악재도 한번 터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줄어들었는데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괜찮은 종목, 그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게임주들은 가장 큰 모멘텀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한알령이 해제되면 중국에서 중국에서 너희 게임 만들어서 장사를 해도 된다. 허가죠. 그렇죠. 네. 이 허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리니지 M이라든지 레볼루션이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종목, 이런 이제 대형 모바일 게임들이요 판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아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관심을 좀 갖고는 계셔야 된다. 중국 쪽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멘텀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이 모멘텀 많이들 기다리는 게 바로 이 중국 판호. 중국에서 게임이 할 수 있게 열릴 수 있게 그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열리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서 게임주에 대한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좌를 살짝 봐야겠죠. 저희가 쉬는 동안 또 열심히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TV홀딩스 지난 금요일에 매수했던 이 종목 오늘 장 상승폭 조금 오후 들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 상승으로 2.6% 수익 구간이고요. 한국가스공사 다시 한번 힘을 내며 3% 정도 수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낙폭 줄였어요. 10%까지 손실률이 좀 커졌었는데 지금은 5% 손실률로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큐렉수가 답답합니다. 1.4% 오늘 하락하며 손실률이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들 종목도 AS 하면서 이야기 풀어볼게요. 큐렉소 권주임님, 제가 잠시 후에 꼬치꼬치 또 끈질긴 질문 사례를 드릴 거니까요. 또 자신만만한 표정이신데 잠시 후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의 오늘 유망주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두 남자의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박재영 차장님은 두산엔진과 LG이노텍, 그리고 권홍섭 주인님은 RFHIC, 그리고 알테오젠. 핫한 쪽에서 두 종목을 또 골라오셨네요. 궁금해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재영 차장님께는 LG이노텍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하이비전 시스템 담을 때 박재영 차장님이 LG이노텍과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저희를 도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일까요?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 3% 정도 올라가면서 손실을 줄이고 있는데요. LG이노텍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뭐 애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목이라서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 회사가 계절성이 굉장히 있는 회사라서요.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거의 최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바닥이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2분기, 1분기는 이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 200억 중반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2분기에는 아마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자 전환 주식을 왜 가져왔냐? 그렇지만 3분기가 이익이 눈에 좀 보이고요. 그 이익이 나오는 시점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주가 하락은 상반기에 올해 2018년 상반기에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3분기에는요 870억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년 대비 56%, 4분기에는 1,800억, 그러니까 1분기에 대비해서 5, 6배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3D 센싱과 듀얼 카메라입니다. 지금 아이폰에서는 안면 인식을 하죠.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얼굴을 딱 보면 휴대폰이 잠금이 해지가 됩니다. 네. 이게 3D 센싱 기술과 굉장히 3D 센싱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새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은 하드웨어적인 거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요. OLED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 정도, 그리고 카메라 사진이 잘 나오느냐, 특히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 LG이노텍이 아이폰이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매출 자체가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원래 애플의 신제품은 11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2달 정도 앞당겨서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도 부품 매출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분기에 조금 더 빠른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해보면서요.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LG이노텍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했고요. 네. 이 가격대 정말 바닥 구간이 12만 원이 굉장히 강한 바닥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싸게 매입해 들어가면 뭐 하반기에 이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애플에 납품을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올 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아하. 이때가 실적이 가장 잘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여기부터 빠졌습니다. 기대감에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볼 지금 필요가 있을 것 차트에 같습니다. 보여주시는 그 상승 흐름 타기 시작하는 때가 2017년 초죠. 몇 월이었죠? 이게 1월이요. 1월이요. 네, 요 구간이 1월에 바닥을 찍고 실적이 잘 나오는 3분기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계절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얘들 애플에 납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거 없어. 그러면서 11월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상반기에 실적이 안 나오면 그래, 실적 안 나올 때가 저점이야,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 한 30%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LG이노텍 2분기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잡아서 되려 호실적을 좀 대비해보자. LG이노텍 새로운 또 이 투자 전략으로 주셨어요. 기억해보겠고요. 권주임님, LG이노텍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으세요? 아니면 요즘엔 인터플렉스나 BH나 애플 관련해서 그간 좀 부침 크게 겪었던 PCB 업체들 있죠. FPCB 업체들.
이들도 좀 괜찮잖아요. 저는 일단 그 PCB 업체들 가운데서 이 인터플렉스나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이런 FPCB나 이런 기판하는 회사들이 저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제 불량률이 뭐 생겼다 이런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일으켜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쪽에 공급사를 선택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아마 대만 업체와 좀 또 공유 쉐어를 많이 MS를 쉐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닥 구간에 있어서 한 6%, 5% 내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그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 또한 지금 역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그 성장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12월 정도 올해 12월 정도 돼야지 뭔가 뭐 플렉시블 OLED를 적용한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핸드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폰에 약간 좀 수혜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나 뭐 거기에 대한 기판주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BH가 오늘 또 급등해서 사실 관심이 살짝 갔었는데 이렇게 또 답을 주시네요. 근데 LG이노텍 보다 보니 가격이 절대가가 눈에 띄네요. 13만 1,50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6만 원 정도 돈이 돼요. 박 차장님, 이거를 안고 가기에는 저희가 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IT 종목이 없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네, 시스템.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있군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종목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가지고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 취지에서 네. 낙폭과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현금 비중이 지금 26% 정도 있는 거잖아요. 현금 비중을 저는 꼭 무조건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상승 추세도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들 잘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이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사야죠. 네. 좋아요. LG노텍 보긴 보겠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26%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사실 마음이 좀 이렇게 제 주머니가 벼가는 느낌이고 지갑이 텅텅 빈 느낌이 살짝 있어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주임님께 질문을 드려볼 것 같아요. RFHIC 또 나왔습니다. 가온미디어,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번에 또 5G 관련해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간에 이 권주임님의 스타일과 달라요. 그간에는 조금 떨어지는 종목에서 이제 잡아보자는데 이제 위기감을 느끼신 거예요? 약간 공격적으로 하겠다. 올라가는 거 한번 잡아보자. 이런 취지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상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받쳐주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승 추세에 있는 원래 박스권에서 샀어야 되는데 좀 뒤늦은 후회감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5 시대에 대해서 이제 본격화돼서는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 중국, 미국 등 해가지고 약 40여 개국이 올해 안에 그 5G 주파수 도입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그 경매안이 나왔는데 이제 6월 15일에 이 주파수 경매안이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정도, 올해 11월 정도에 주파수 경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사의 이제 특이한 점을 보자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하는 업체인데 그 통신 환경의 진화에 따라서 좀 고효율적으로 뭐 전기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고효율을 한 4배 이상 나오는 네. 그런 그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 GN이라고 이제 그 칼륨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기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현재 그 시장에 거의 한 80% 가까이 LDMOS라는 그 기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장을 아무래도 대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는 이 RFHIC가 가진 제품이 그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경쟁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 GAN 트랜지스터는 그 열전도가 한 5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전력량 사용량이 기존 대비해서 20%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국내 유일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AN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보다 출력이 높고 또 전력 사용량이 낮아서 차후에 그 지금 현재 그 깔려져 있는 LDMOS를 좀 이렇게 대체하는 네. 그러한 그 제품을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그 기판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화웨이나 그리고 그 노키아 이런 그 5G 관련된 그 장비에 다 납품이 매출처 다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도 사실 지난해 막 시세 타줄 때 이 종목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주임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나 봐요. 막 매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6% 급등으로 어느덧 상승폭을 넓혀준 상황입니다. 5일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권주임님의 그간의 이 흐름과는 좀 매매 이 종목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요번에 이제 이러한 그 빠른 상승 추세가 나온 거는 이제 그 5G 관련된 이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40여 개 정도의 5G 도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수혜가 엄청날 것이라는 좀 기대감. 그리고 1분기에 거의 한 1200% 넘는 그 전년비 성장률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수급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네. 5거래 연속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한 여기서 이제 좀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승 추세 힘이 강하다면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정도에 담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만 원권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 주셨어요. RFHIC 박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네, 지금 자리 괜찮나요? 뭐 실적도 좋고 실적 4월 30일 날 발표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뭐 5G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적까지 좋아지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업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뭐 5G 관련돼서 투자 뭐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라는 것들 보더라도 모멘텀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좋아지고 기술적으로도 뭐 좋아 보입니다. 전 가끔 궁금해요. 박 차장님이나 권주임님 서로 저 사람의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박 차장님은 뭐 참 권주임은 5G 종목 좋아하네 하면서 보시진 않으세요? 뭐 그렇지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저희 포트에 있어요. 뭐, 그렇죠. 네. 근데 뭐 자기가 아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제 업종을 커버리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오늘장 1.4% 상승하며 현재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두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이 두산엔진 저는 사실 오늘 종목 이거다라고 화면을 봤을 때 두산엔진이 제일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 뭐 매각하겠다라고 두산중공업 측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두산엔진, 두산그룹주 요즘 다 같이 좀 잘 가는 분위기예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좀 껑충 뛰어 오르기도 했고요.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시장에서 엄청 핫한 쪽은 아니잖아요. 두산에서 이제 두산엔진에서 두산을 뺀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오르고 있고요.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두산엔진이 두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표, 로열티 이런 거 내야 되거든요. 두산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실 삼성, 현대도 아니고 두산이 물론 예전에 두산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로열티가 있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상표권 뭐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좀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판관비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좀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수주가 많이 줄어들면서 2018년도에는 실적이 좀 안 좋겠지만 향후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서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두산엔진이 매각된데 어디에 팔릴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선업계에서 엔진 수주를 많이 좀 주지 않았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황 어디로 매각되는지 결정 났어요? 지금 사모펀드에 매각이 된 겁니다. 아까 사모펀드에서 매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더 키워서 어디에 매각을 어디에 하든 파느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결정이 나겠죠. 그 뒤에 결정이 어쨌거나 두산에서 팔린다라는 것은 이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털어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이 두산엔진은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쪽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쪽의 수주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1분기 수주가 아마 그러니까 최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조선업황이 좋아지고요.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LNG 엔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두산 엔진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이제 수주 업체들은요. 실적의 바닥이 주가의 바닥이 아니라 수주의 바닥이 주가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주가 가장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수주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민장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18년도 수익 전망이 마이너스던데 맞아요? 네. 왜 마이너스냐면요. 민장님 예리하셨어요. 네. 수주가 줄어들고 이제 매출이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수주가 계속 줄어드니까 당연히 매출 감소하겠죠? 네. 현대중공업 같은 업체들 요새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매출 감소는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수주가 늘어나니까 투자를 해보자. 이런 컨셉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두산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신조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 조선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가장 의존도가 높은 두산엔진 삼성 중공업과 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엔진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업황과 함께 맞물려서 이렇게 두산 엔진에 대해서 수주가 조선사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함께 수주 증가, 결국 이익은 차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자리 때 괜찮다라는 건데요. 그럼요. 조선사 수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난주 박민영의 궁금주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장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 모두 다 좋은 움직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 차장님 이건요. 왜 자꾸 박민영의 궁금주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거죠? 제가 반대를 한다기보다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랑 솔리더스, 그러니까 화물창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기술 솔리더스라는 기술을 함께 개발을 하면서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솔리더스가 수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천억씩 하는 배를 신기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신차 사는 것처럼 몇 천만 원짜리 뭐 차 사는 것처럼 나 한번 사볼래 이럴 만한 선주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솔리더스 기술이 상용화 된다든지 아니면 네. 처음 배가 나와서 이게 정말 효율이 좋구나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주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동성화이텍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차원에서 하루 이틀 올랐다라고 해서 지금 손을 댄다라는 것은 좀 리스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화이텍, 한국화본 이런 단열재를 만드는 업체들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타이밍상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요. 제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는 않네요. 네, 민장님께서 앞서 그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수주산업 특징이다. 뭐 설명 감사하다라면 박 차장님께 또 메시지를 올려주셨네요. 검주인님, 다음 종목이 알테오젠이에요. 참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으로 싹 바뀌셨는지 이 웃는 얼굴 뒤에 뭘 들고 오신지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이제 지난 마지막 금요일 날 방송이었죠. 네. 그때 이제 차장님과 동시에 이제 남북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성광밴드니 뭐 이런 거 한국 가서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게 고민을 해보니까 나한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이게 뭐 남들 한다고 해서 편승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은 좀 나타나지 그럼 않을까. 나는 바이오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인가요? 예, 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그럼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동사는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와 그리고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제 특화된 그 바이오 제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알테오젠의 대표가 과거에 그 LG 생활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최초의 네. 제약 1호 그 항암제를 만든 그러한 회사 출신인데요. 일단 이러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세브란스와 그 말단 비대증 치료제와 관련된 거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뭐 지난주부터 계속 1월 달부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그 뉴스를 봤을 때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희귀병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4조 정도 가까운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화가 된다면 현재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거의 한 뭐 최고 비싼 건 보험 수가로 해가지고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되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환자한테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허셉틴에 대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제약사와 이제 어느 정도 정부와 이제 협약을 하면서 이 회사에 지금 특허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향후에 이 제품이 상용화가 될 시에는 브라질에 있는 그 총 볼륨에서 40%를 이 회사한테 판권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마일스톤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한미약품처럼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뭐 10%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제품이 상용화가 되면 여기서 이제 40%에 대한 캐파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그 재료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 바이오시밀러를 바탕으로 해서 네덜란드와 그리고 이 올해 여름 쪽에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의 반대인 그 지속형을 반대로 거꾸로 하는 소화용 그 성장 호르몬을 유럽 임상을 이제 6월달에 준비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 재료로서 좀 급등할 좀 재료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엔 자신 있다라며 알테오젠을 오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1.7% 상승하며 현재가 35,4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오늘의 유망주는 각각 설명을 들어봤고요. AS 차원에서 종목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짤막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주임님, 네. 큐렉소. 저희 오늘 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늘 유니드와 큐렉소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큐렉소 손실이 10% 커요. 네. 자꾸 추가 매수하자 하셨는데 추가 매수했으면 손실이 더 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데 네. 그날따라 뭐 이제 우리가 12시부터 12시 반 사이밖에 매매를 못 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좀 아쉽죠. 이런 제약에서 뭐 좀 가격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타이밍은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기 진입할 때도 10주 내지 뭐 20주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이오 특성상 현재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5주씩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런 좀 개념으로 했고요. 맞아요. 분할 매수하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연할 때도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좀 또 거기에 대해서 효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정도 뭐 1,300원에서도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주임님께서 큐렉소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손절도 못하겠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분할 매수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를 이렇게 유혹하셨어요. 짤막하게 사마콘덴서 얘기 좀 살짝 해볼까요? 박지영 차장님이 지난주에 명언을 던져주셨었죠. 사마콘덴서 그날도 4% 올라가서 제가 너무 오른 게 아닙니까? 이랬더니 비싸서 못 사는 건 최근 주식 투자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박지영 차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지영 차장님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날 샀으면 오늘 제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하루에 6%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오늘 7%나 급등해요. 그날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박지영 차장님 말 들을 거 그랬어요, 차장님. 그거는 이제 뒤에 와서 하는 얘기니까. 늘 뚜껑 열리고 네. 나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르는 종목은 사실 오를 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떨어질 땐 다 떨어질 때의 이유가 있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 6월에 15,000원 넘을 때도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못 샀으면 이 7만 원을 절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안 사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한 3만 원, 4만 원대에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럴 때가 와도 내가 15,000원대 살 뻔했는데 이걸 4만 원 주고 사야겠어? 라고 하면서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주식과 지금의 이 주식은 다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이제 오류를 조금씩 해소를 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라고 하는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가를 올려놓는 사람들은 나보다 시장에 의해서 모를까라고 반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잘 알고 돈도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데 걔들이 나를 꼬시기 위해서 이런 맞아요. 의심들을 나를 유혹해서 개미들의 피 묻은 돈을 떼가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벌려고요.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보는 이 사마콘덴서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위안이 되죠.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어저께 그저께도 외국인이 사서 올렸거든요.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사막 콘덴서 일단 박재영 차장님의 지난 종목 아쉬워요. 하지만 그날 제가 골랐던 티웨이홀딩스 오늘 뭐 수익 나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저는 오늘 사실 포트 변경이 조금 있어요. 대다수의 종목 포트가 일단 오늘 장에서는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종목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뭐 무거운 걸로 치면 첫날 샀던 우리은행도 좀 무거운 상황인데요. 한국가스공사 뭐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2.5%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 종목을 오늘 좀 포트에서 좀 줄여보고자 해요. 이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좀 마음을 먹었었던 상황이라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500원. 네, 56,400원으로 던져놓죠. 자, 56,400원. 지금 제 포트에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조회를 클릭하면 네, 빠지게 되죠. 네, 오늘장 일단 뭐 수수료네 뭐네 이런 것까지 다 나가고 나서 실현 손익은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100만 원에서 1,000원 정도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2% 수익을 냈어요. 한국가스공사 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을 결정을 해봐야겠죠. 오늘 두산엔진부터 뭐 좋은 종목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를 유혹했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돈을 아껴보려고 매수하지 않아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알테오젠 하겠습니다. 권홍석 주임님의 종목 알테오젠 오늘장 한 1% 미만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리대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담지 않을 거예요. 권 주임님 좋아하시는 분할 매수로 전략을 써갈 거기 때문에 2주 담겠습니다. 2주만 일단 담아보도록 하죠. 3주 담을까요, 그래도? 3주 갑니다. 35,100원에 3주. 전송하고요. 체결이 됐는지 열어볼게요.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외치시니까 큐렉스 한번 매수 들어가 보려고요. 권주임님 오늘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큐렉소 그렇게 추가 매수를 외치셨던 만큼 제가 오늘 5주 정도 추가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1,500원에 현재 추가 매수를 넣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이를 한번 보시죠. 큐렉소 10주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매수를 해놓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손실률이 반으로 줄었어요. 앞서 10% 손실이었는데 지금 4% 손실로 줄은 상황입니다. 좋아요. 포트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 한번 바라보겠고요. 알테오젠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 시각도 여지없이 꾸려봤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